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음주운전 행각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법질서를 지키긴커녕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상황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일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이었는데 충남 공주에 있는 한 이제 도로에서 그 중앙분리대를 이제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가 박은 거예요. 네. 박았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견인차는 부른 거죠. 그래서 견인차가 차량을 다 끌고 가게 하고 네. 본인은 인근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아하, 119 다쳤으니까 본인이? 예, 다쳤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를테면 경찰에 신고하다든지 뭐 119에 신고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하. 나중에 덜미가 잡혔는데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73이었습니다. 만취 상태 완전 만취 상태여서 뭐 면허 취소 수준의 몇 배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사고 직후에 그대로 병원 가서 치료만 받고 도망갔단 말이죠. 아무런 네, 조치를 네. 취하지도 않고. 그런데 네.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은 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망을 간 거거든요. 예. 근데 CCTV 보니까 현장에서 간 다음에 병원에 갔던 것이 어허.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술이나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혈액을 남긴 것을 확인했고요. 혈액을. 그 혈액 안에 예. 알코올이 듬뿍 들어 있었죠. 아하. 0.173% 상태에 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확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또 추궁을 했죠. 음주운전 아니냐라고,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좀 독특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 낸 거는 맞다. 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차에 있는 소주를 좀 마시고 병원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준일 기자, 지금 예. 박지훈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예. 음주 사고를 내고 자신이 치료받다가 이렇게 혈액이 있으니까 혈액 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사를 받으니까 아니 사고 낸 이후에 술을 마셨다 이런 예. 주장을 한 겁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당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게 소주였다. 그래서 아하. 한 병을 마셨다라고 이게 물을 마시려다 실수로 소주를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예. 예전에 뭐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냐 뭐 연예인이 좀 떠올릴 정도로 그러게요. 황당한 주장이죠. 어떻게 물과 술을 구별을 못하고 그리고 0.173이 나오려면은 소주 한 병 가지고 안 됩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 이상입니다. 한 예. 2병 이상 마셔야 네 되는 병 그런 마셔야 수치. 네. 자, 이뿐 아니라 이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박준 변호사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음주 사고 특히 이건 사람이 다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구속까지 되는 예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구속까지는 안 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물인 줄 알고 소주를 뭐 마셨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를 좀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하. 사고 난 다음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그 견인차 기사한테는 그 차를 가져가라 그러고 네. 본인은 택시 타고 병원에 갔다가 또 다시 병원에 택시를 갈아타고 간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술 마셨던 주점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예. CCTV 좀 지워달라. 지워달라. 술 먹는 장면. 아하. 그래서 지워줬고요. 또 지인들 같이 마신 사람들한테 술 먹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아하. 라고 지금 증거인멸했던 부분. 네. 이게 컸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는 불구속 의견으로 이 송치를 했는데 네. 검찰에서 이건 안 되겠다. 허위 진술을 종용했고 중요 증거를 없애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기 때문에 구속을 하면서 징역 1년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벌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무거운 처벌 안 받았을 텐데요. 그렇죠. 구속도 안 되고. 아마도 이 경찰관은 특히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찰 조직 내에서 무척 그 징계가 강하거든요. 거의 파면 배제 징계를 당하다 보니까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증거인멸하고 증거인멸 종용하고 하던 행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얽어먹인 건 아닐까.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믿어야 할 경찰관, 법을 집행하고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막고 또 단속해야 될 사람이 스스로가 음주운전하고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했다. 도저히 이걸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벌백계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고 증거인멸 이건 범죄거든요. 나머지 그렇죠. 1년의
과정들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형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경찰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본인은 너무 무겁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항소 형량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에 음주운전이면 징역 1년, 뭐 초범이라면요. 네.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 등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1년을 했지만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하. 1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대로요.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경찰 공무원의 해임이 되고 징역 1년까지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요. 국민들이 법을 어겼을 때 단속하고 또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경찰관들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가 음주운전이라면서요. 예. 2016년부터 5년 동안 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진 그 사건을 보면 920건 중에 288건이 네. 음주 관련 아.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 다음에 뭐 이제 성매매나 뭐 성폭행 이게 이제 84건이 뒤를 이었고요. 네. 그래서 음주 관련해서 3명이 파면되고 뭐 31명이 해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안 하게 지금 내부 교육이 좀 절실하지 않나.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아직도 여전히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사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 살펴봤습니다.